그래서 이제 소비자 부족의 시대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수동적이었어요. 옛날에는 소비자가 개인이었고 기업이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를 설득할 때 기업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광고를 보내고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가 반응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적, 사회적, 인적, 경제적 자원을 통합해서 이제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조직하고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서 소비자 커뮤니티로서 기업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브랜드의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 창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슈머로 변화한 거예요. Consumer Tribe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마케팅 학자인 세스 고딘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개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 커뮤니티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부족처럼 하나의 민족처럼 작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부족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많은 소비 문화 현상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P판, 바이닐 음악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 상품을 팔까 해서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분들은 비슷한 취향, 비슷한 음악, 비슷한 문화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 인구 집단처럼 보이는 건데요. 마치 부족처럼 이분들만의 언어가 있고 부족처럼 이분들만의 문화 코드가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분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금방 대화가 통하고 같이 소비 행태를 공유하고 같은 취향을 공유하고 또 어떤 같은 서비스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선호하는 여러 문화 상품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다 겹치는 거죠. 한마디로 한민족은 이래, 뭐 일본 민족성은 이래 이런 느낌처럼 하나의 부족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컨슈머 트라이브는 특정 제품, 서비스, 브랜드 이런 기반으로 일시적 경험을 공유하는 유동적 사람들의 그룹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소비자 불독은 구성원 서로를 동일시하고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집단적 사회적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소비자 부족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비슷한 소비 가치와 사용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인데 이렇게 연결된 가치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 다른 정의로는 소비자 부족은 부족 내 지위가 다양하고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부족과는 다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소비자 부족은 사회 이론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이런 것이 이제 마케팅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부족이 재밌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구매를 할까 말까 이런 걸 넘어가지고 정서적인 충성심에 기반해서 집합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다뤘던 임영웅님의 팬클럽, 팬덤이 어떤 행동까지 했죠? 생일에 맞춰서 막 같이 기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동원님의 팬덤이 어떻게 됐죠? 정동원님의 팬덤이 동원 참치에 정말 정동원님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 이제 하나의 부족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활동까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비자 종족이 자신과의 가치관과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실제로 움직이기까지 하는 거죠. 브랜드 커뮤니티와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알아봤던 브랜드 커뮤니티, 예를 들면은 브랜드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뭐 룰루레몬의 커뮤니티라든지 애플의 커뮤니티는 그 특정 브랜드만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소비자 부족은 특정 브랜드를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부족은 한 브랜드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브랜드를 찾지도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더 중요합니다. 즉 LP판을 만드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그 공동체 자체가 목적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LP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어떤 카페에 갔을 때, 혹은 올드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 문화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문화 현상을 선도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또 반대로 브랜드에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집합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자신을 주류 소비자들과 차별화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취향을 중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에 반대하는 불매 운동까지 보입니다. 일종의 소비자 운동가예요. 그래서 브랜드에 이 올드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에 거꾸로 제안을 합니다. 뭐 안경을 좋아하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봤던 안경을 좋아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안경 브랜드에다가 디자인을 요구해서 실제로 바꾸기도 해요. 그만큼 그들의 취향이 아주 심화돼 있고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지점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떤 커뮤니티와 같이 어떤 다른 집단의 안정적인 유대가 없이도,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처럼 어떤 특정한 유대감이 없이도 왔다 갔다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동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집단에 속한다는 도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그 아까 알아봤던 그 피트니스 커뮤니티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적으로 들락날락, 러닝클럽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책임감은 없는 그런 느슨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반면에 하위 문화와도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할 때 서브컬처는 대부분 현재 주류 문화 자체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부족은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로 소비자 부족은 당시에 비슷한 신념, 가치, 관습으로 지배적인 사회 문화와 차별화되고 그 연결고리가 훨씬 좁다는 점에서 하위 문화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지배적인 사회 문화하고는 다르게 자신만의 취향을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들을 말하고요. 그 연결고리가 뭔가 주류 문화를 대항하기 위한 어떤 큰 어젠다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좋아하는 것들, 뭐 LP판, 뭐 안경, 어떤 TV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점이 다르고요. 세 번째로 소비자 부족 내에서는 소비 그 자체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나랑 취향을 같이 하고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부족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비자가 여러 개의 소비자 부족에 속해 있어요. 하이 문화나 브랜드 커뮤니티처럼 그 사람의 삶에 막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동시 여러 개의 소비자 부족에 속해 있어. 그리고 주중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느슨하면서도 자율적인 공동체입니다. 한 종류의 부족에 속했다고 해서 다른 부족에 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브랜드처럼. 오히려 소비자 부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부족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이 소비자 부족에 속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 이 모임에 가볼래? 그래서 다른 소비자 부족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봤었던 되게 재밌었던 소비자 부족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소비자 부족이었어요. 그분들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음식도 추천해주고 뭐 식당 아니면은 뭐 제품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소비자 부족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은 운동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좋은 치료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나 좋은 어떤 제품들 혹은 소비 흐름들을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부족은 일단 부담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다양한 구성원 그리고 변화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보통 브랜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의 광팬이 되고 책임감도 느끼고 일종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데 소비자 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 하위 문화에서는 보통 사회의 위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부족은 위계 질서가 없어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흩어질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마치 이렇게 막 촥 퍼졌다가 다시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느낌의 부족인 거죠. 일시적으로 형성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과 자원의 조합에 따라서 또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슈가 생겨요. 뭐 그러면 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동시에 집합행동으로 어떤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목적이 달성되면 또 바로 해체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제품이 등장했다. 근데 그거에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걸 철폐하기 위한 어떤 반대하기 위한 운동도 일으켰다가 그게 목적이 달성되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너무 또 심각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사, 뭐 즐거운 행사, 뭐 파티 이런 걸 중심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비자 부족의 연구의 처음에는 그 파티나 어떤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출발했었던 점이 있거든요. 동시에 재밌는 점은 이게 혁신적이고 또 열려있는 기업가 정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비자 부족 내에서는 새로운 놀이를 제안하고 뭔가 쿨한 걸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족은 주어진 것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시장에 요구하고 기업에 요구하면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업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족 구성원이 공동 생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터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기업의 마케터가 막 광고를 때려도 이 사람들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취향에 기업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마케터에게 협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서 이걸 해. 안경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현대 소비자들의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케터와 소비자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케터와 소비자의, 명확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정말 소비자 부족을 형성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마케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 다른 산업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또 성공적인 마케팅을 또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케팅 활동이라는 건 특정 기업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소비자 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하기 위한 어떨 때는 놀이, 어떨 때는 좀 진지한 제품과 서비스 네,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소비자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히 나는 하나의 개별 소비자가 아니라 나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와 이 비즈니스와 이 산업을, 이 기업을, 이 브랜드를 바꿔가는 그런 소비자 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앞으로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바뀌는 이 브랜드의 현실 그리고 마케팅의 현실 또 비즈니스의 현실에 대해서 더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요점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이 비즈니스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소비자하고 그것이 어떤 당위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구나. 지금 비즈니스란 지금 마케팅이란 결국 이런 소비자 부족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이 소비자 부족과 얼마나 잘 매칭이 되고 이 사람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이들과 유연하게 대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